병원장님들, 안녕하세요. MSO, 즉 경영지원회사. 잘만 쓰면 원장님들이 진료에만 집중하게 해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죠. 하지만 이거요, 자칫 잘못 설정하면 병원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큰 부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위험한 함정들을 피하고 MSO를 우리의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만드는 법,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딱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보려고 해요. 지금 원장님이 운영하고 계시거나 혹은 설립을 고민 중인 바로 그 MSO,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다고 100% 자신하실 수 있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병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빠지시는 첫 번째 함정,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뭐냐면 병원이랑 MSO 사이에 오가는 돈, 즉 용역이나 물품의 가격을 잘못 정했을 때 생기는 법적인 리스크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름부터 너무 어렵죠. 근데 이거 쉽게 풀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세무당국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장님, 세금 덜 내려고 자기 회사랑 짜고 치는 거래, 우리 세무서는 인정 못합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일종의 방지턱 같은 거죠.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주로 내 가족이나 친인척을 말하고요. 상속증여세법으로 가면 범위가 확 넓어져서 병원 직원이나 사업 파트너처럼 비즈니스로 얽힌 사람들까지 전부 포함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전부 다 신경 써야 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진짜 핵심을 제대로 짚어주는데요. 이 초콜릿 비유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100원에 팔면서 내 가족이라고 아무 이유 없이 10원에 판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MSO도 똑같습니다. 항상 제3자,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다른 회사랑 거래한다면 얼마에 할까? 이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원칙인 거죠. 법은 또 그냥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딱 정해놨습니다. 바로 5%. 시세,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랑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그 차액 자체가 3억 원이 넘어간다? 그럼 국세청 레이더에 바로 딱 걸리는 겁니다. 이 5%라는 숫자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대한 실수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대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페이퍼 컴퍼니, 실체가 아예 없는 서류상 화사 문제입니다. 어떤 게 딱 보면 이거 유령 회사구나 티가 날까요? 여기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일도 안 하는 가족한테 월급 꼬박꼬박 챙겨주는 거.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게 진짜 코미디인데 사는 곳은 부산인데 회사가 남양주래요. 매일 KTX 타고 출퇴근이라도 한다는 걸까요? 조사관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런 건 그냥 나 잡아주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경영활동 없이 그냥 돈 빼가는 창고로만 쓰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실수. 이게 의외로 많은 원장님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MSO를 그냥 내 개인 금고, 내 지갑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MSO는 원장님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병원이랑은 완전히 다른 독립된 법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럼 법인답게 운영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서류들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회사의 헌법인 정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과의 근로계약서, 임원들 월급은 어떻게 줄 건지 정해놓은 규정, 주주들한테 이익은 어떻게 나눠줄 건지에 대한 배당 정책까지, 그리고 물론 돈이 오고 간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은 필수고요. 일반 주식회사랑 똑같이 아주 깐깐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실제로 본 사례인데 회사 정관에 임원 보수 규정이나 배당 규정이 아예 없는 MSO도 있었어요.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돈은 법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돈입니다. 원장님이 정당하게 일하고 받는 돈이라도 서류상 근거가 없으면 그냥 불법 자금 인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자, 지금까지 좀 무서운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MSO를 만들기 위한 아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MSO를 위한 세 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기둥은 아주 명확합니다. MSO는 진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을 위해서 마케팅을 하든 직원 관리를 하든 의료기기 구매를 대신해 주든 뭔가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MSO가 존재하는 이유고 또 병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둥. 이건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바로 공정한 거래 가격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이 질문을 품고 계셔야 해요. 만약 이 일을 전혀 모르는 외부 회사에 맡겼다면 얼마를 줘야 할까? 바로 그 가격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바로 철저한 문서 관리입니다. MSO는 그냥 서류 몇 장으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법인의 형제를 갖추고 모든 의사결정, 모든 돈의 흐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MSO를 왜 만드셨나요? 세금 조금 아끼려고? 그건 부수적인 효과일 뿐 진짜 목적은 이게 아니잖아요? 바로 안정적인 환자 진료를 위해 경영을 분리하는 것. 원장님들이 골치 아픈 경영 문제는 MSO에 맡기고 오롯이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 본질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의 MSO는 지금 병원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인가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원장님께서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